배는 안 고파요? 쌤 화면 보이세요, 여러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에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배설 내용 할 건데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다 까먹었죠? 그런 것 같아서 복습 조금 하고 심도 있는 얘기 하고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맨날 수업 시작할 때마다 아침 먹었냐 물어봐. 진짜 대답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승민이? 안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선생님은 오늘 아침 볶음밥 먹고 왔어요. 원래 잘 안 먹는데 오늘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일찍 학교를 오느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좀 기운이 나죠? 안 먹으면 기운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생명체, 특히 동물은 외부에서 영양분을 얻어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영양소는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세포에 도달하는데요. 소화된 다음에 흡수돼서 순환을 통해 이동해서 세포 안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산소랑 만나가지고 산소가 쉽게 말해서 태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소에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언가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요.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이 발생하는데 물이라든지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세포 호흡이라고 불러요. 넓은 의미의 호흡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때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나 호흡 결과 물질,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들은 이동을 합니다. 자, 뭐를 통해 이동하냐면 순환을 통해 이동을 해요. 자, 영양소는 소화를 통해 얻고요.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은 우리 세포, 조직에서 발생하고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외부 산소는 호흡을 통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나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울 내용, 배설은 바로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집중해서 배울 거예요. 이 전반적인 흐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가 이 통합적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다시 한번 다뤄주고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때 아마 오프라인으로 우리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선생님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드릴 테니까 일단 생명체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네 가지의 그런 기관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호흡 조금만 복습하고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호흡 운동의 원리인데요. 자, 한번 대답해 볼게요. 있다, 없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폐는 근육이 있다, 없다. 자, 대답해 주세요. 없다, 있다, 없다. 자, 승민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경, 유연, 태영, 승민, 챗. 노. 좋아요. 조용히 없다, 민기 없다, 은성이. 자, 없다. 맞아요.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갈비뼈랑 갑자기 갈비 얘기하니까 갈비 먹고 싶죠. 발음에 주의하세요. 횡격막이 있어야만 폐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폐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비닐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잘했어요. 자, 비닐 풍선을 부풀려야 돼요. 부풀려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 풍선이 차지하는 공간을 늘려주었다가 쪼그라뜨렸다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호흡 운동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횡격막이 내려가서 흉곽이라고 하는 폐가 차지하는 공간을 넓혀주면요. 이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반대로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대기압, 외부에 있는 공기 압력보다 압력이 낮아져서 슝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여러분이 대답해 볼 거예요. 자, 후 하고 호기, 이제 숨을 내뱉을 거예요. 자, 이때는 갈비뼈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갈비뼈 올라갈까? 내려갈까? 폐를 쪼그라뜨려야 되니까 갈비뼈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렇지. 지우, 다경이, 유연이 잘했어요. 승민이 잘했어요. 두용이, 영우 잘했어요. 내려갑니다. 갈비뼈 내려가고요. 얘만으로는 부족해요. 같이 쪼그라뜨리는 횡격막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횡격막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횡격막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렇지. 잘했어요. 다경이, 유연이, 아이니, 승민이, 지우 올라갑니다. 횡격막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커다란 폐를 쪼그라뜨리는데 이러면서 부피는 줄어들고요. 압력은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압력이 얼마나 세지냐면 대기보다 세집니다. 그래서 공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들이마시는 숨에 흡기에는 횡격막 아래로 내려가고요. 갈비뼈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폐가 차지하는 부피, 흉곽의 부피가 올라가요. 압력은 반대니까 내려가겠죠? 폐는 자연스럽게 부피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요. 폐 압력은 결국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후 하는 호기 때에는요 반대예요. 횡격막은 올라가고요. 갈비뼈는 내려서요. 폐를 쪼그라뜨려야 돼요. 폐가 차지하는 공간, 흉곽의 부피는 그래서 감소하게 되고요. 압력은 높아지겠죠. 이와 더불어서 폐도 같이 부피는 감소하고요. 대기압보다 압력은 높아지게 돼서 공기가 후 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복습 좀 됐죠? 여긴 한 번 더 반복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예전에 낼까봐 한 번 더 해봅니다. 농도차에 의한 기체 교환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폐포에서 일어납니다. 폐포. 자, 폐포는 기관지 끝이 부푼 구조죠. 자, 폐포 3억 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3억 개 폐포 하나하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농도차에 의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농도차라는 것은 각각의 기체별로 농도차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산소가 늘 높아요. 그 산소는 대기에서 굉장히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늘 방향이 폐포에서 모세혈관 그리고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대기의 농도가 높아야 돼요. 자, 이산화탄소는 반면에 늘 바깥에 대기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면 마스크 안에 이산화탄소가 못 나가서 침체되어 있거든요. 어지럼증 발생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고 산소 농도 낮아져서. 자, 그 어지러운 이유는 바로 이 농도차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늘 대기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폐포가 가장 낮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은 조직에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자연스러운 이동이 일어납니다. 어때요? 복습 좀 됐나요? 질문 없죠? 그럼 선생님 진도 나가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배설이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호흡 과정을 통해서 얻은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 자, 이 산소를 어디다 쓰는지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 상식을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분명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연소라는 거 아나요? 연소? 자, 무언가를 태운다 할 때 연소라고 하죠. 연소의 3요소가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자, 연소의 3요소 뭘까요? 이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을 빨리 끌 수 있어요. 자, 연소의 3요소 뭘까요? 자,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봅시다. 기억 안 나요? 쌤 얘기해 볼게. 탈 것과 발화점 이상의 온도와 산소.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대답해 줄래요? 긴장되네요. 대답이 없으셔서. 혹시 멈췄나요? 선생님 영상이?
기억이 안 나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쵸.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지 2년 지났는데 대체 뭔 소리 쓰고 있었어요? 뭔 소리 하냐? 막 이럴 수 있죠. 미안해요. 너무 빨리 말했죠, 선생님이. 음. 미안해요. 쌤이 성질이 급했어요. 자, 맞아요. 기억나는 분들도 있고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애줘도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산소 차단해 주는 거고요. 분말 소화기는 탈 것을 차단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막 이불 같은 것으로 덮어서 두드리잖아요. 그거 다 산소 차단해 주는 거고요. 온도 내려주는 거는 불꽃이 뜨겁잖아요. 뜨겁지 않으면 타질 않아요. 그래서 과열되면 불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건 온도가 있어야 돼요. 어때요? 이제 좀 기억났죠? 쓰려던 분들도 이거 쓰려고 했던 거 맞죠?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연소와 비슷한 과정이 세포호흡이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호흡. 근데 이게 우리 세포에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탈 것은 뭐냐면요. 세포호흡에서 영양소예요. 아까 소화에서 얻었다고 했던 영양소고요. 온도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온도. 왜냐면 우리 체온 36.5도를 거의 늘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소는 꼭 필요해요. 이 산소 어디서 얻었냐면 호흡통에서 얻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다음에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근데 대신 불날 것처럼 높은 온도는 필요 없어요. 자, 효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결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다른 노폐물이 발생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입니다. 한 방에 이거를 다 세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건 태운다, 연소고요. 이걸 천천히 조금씩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대체 노폐물 어떤 게 나오느냐 여기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보면 탄수화물이랑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만나면 슝 이산화탄소 발생하고요. 슝 물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발생하면 노폐물이 따로 없어요. 근데 단백질의 경우에는요. 산소를 만나서 탈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슝 이산화탄소 발생하고요. 슝 물이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한대요? 암모니아가 발생한대요. 여러분 암모니아 뭔지 알아요? NH3라고도 쓰고요. NH4 플러스.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인데 갑자기 과학 A 시간 됐죠. 암모늄 이온 배웠어요, 여러분? 자, 암모니아 냄새 어떨까요? 암모니아 냄새 어때요? 향기롭나요? 그쵸? 알고 있죠? 화장실 소변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이 암모니아 냄새예요. 암모니아는 냄새도 나지만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 냄새 우리가 맡아도 죽을 것 같잖아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포,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향기로워요?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에너지 낼 때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세포에서 다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그걸 순환계를 통해서 막 암모니아가 떠다니는데 그러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뭐 해주냐면 자, 간 때문이야 알죠? 해독 작용을 해줍니다. 해독. 어떻게 해독해주냐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라고 하는 독성이 덜 강한 물질로 바꿔줘요. 이때도 막 에너지를 써가면서 열심히 바꿔줘요. 온몸의 모든 세포에 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당만 쓰니까 뇌 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세포에서 막 암모니아 만들었으니 간에서 막 해독하고 그래서 요소가 막 발생해서 떠다녀요. 그래서 요소는 배출을 결국 시켜주긴 해야겠죠. 어디서 배출해주냐면 콩팥, 신장에서 결국 배출을 꼭 시켜줘야 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우리 배웠다시피 호흡 과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물은 호흡할 때 있긴 있죠. 수증기로도 나가고 소변으로도 나가요. 그래서 암모니아랑 물은 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어때요? 좀 배설이 뭔지 좀 알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배설은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낯설어요. 구조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 과정 자체는 여러분이 좀 할만할 거예요. 탄수화물이랑 지방의 경우에는 산소로 만나서 에너지를 내면서 탈 때 이산화탄소랑 물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호흡탄소 내보내면 되고요. 물도 호흡에서 내보내거나 오줌으로 내보내면 돼요. 근데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물 말고도 암모니아를 발생시켜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그 물질이에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냄새도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병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신장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게 됩니다. 어때요? 이게 배설의 핵심이에요. 좀 이해됐죠? 그래서 배설의 핵심 기관에는 간이 꼭 들어가요. 간은 소화기관에도 들어가지만 이렇게 독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배설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한번 배워볼게요. 자, 배설이란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노폐물에는 여기서 물도 포함이 됩니다. 오줌을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 배설하면 보통 똥을 생각하죠, 대변. 근데 실제로 과학에서 배설은 똥이 아니에요. 오줌이에요. 그래서 오줌을 만들어서 요소를 내보내는 것이 배설입니다. 자, 탄수화물과 지방의 분해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만 생성이 되어 깨끗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내보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 어떻게 내보내는지 기관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암모니아는 일단 간에서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소로 바뀐 이 물질들은 순환계를 통해서 혈액을 떠다녀요. 배설계는 그래서 혈액에 떠다니는 요소를 내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라는 기관이 다치면 피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자, 왜 많이 나냐면 모든 혈액을 다 깨끗하게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혈액이 많이 지나가는 기관이 콩팥, 바로 신장에 해당해요. 두 개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기관을 거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콩팥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로 오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배설시켜야 되는 게. 그래서 콩팥은 콩팥 안에서 막 걸러지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싹 걸르고 나면 그 걸러서 내보내줘야 되는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갑니다. 요도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오줌관은 콩팥하고 방광 연결해주는 관이에요. 그리고 방광은 단순히 오줌을 모아두는 곳일 뿐이에요. 는 방광에서 오줌이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요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변 참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소변 참으면 병 된다고 하잖아요. 왜 병이 된다고 하냐면요. 막 그 속된 말로 여러분 방광 터질 것 같아 이런 표현 쓰는데 방광은 생각보다 튼튼한 기관이라 터지지 않아요. 요로교에서 정확히 알고 있네요. 이 방광은 잘 터지지 않는 기관인데요. 방광염이 생길 수 있어요. 소변을 참으면. 그리고 요도에도 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오줌관 이런 데 염증이 생기거나 결석이 생기면 진짜 아프고 대수술을 해야 돼.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소변은 참으면 안 된다고요. 특히 여름철에 수분 공급 많이 해주세요. 땀으로도 수분이 많이 나가서 화장실을 잘 안 가는데 그럼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선생님 약간 얘기 샜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줌은 어디서 최초로 생성되냐면 콩팥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 내려가서 방광에서 일정량 이상 모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콩팥에서 오줌관에서 방광을 가는 이 경로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이건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방광에 가서 쌓입니다. 하지만 방광에서 요도로 내보내는 건 우리가 의지로 조절을 하죠. 그쵸? 그래서 이걸 자꾸 참게 되면 병이 생기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는 자주자주 가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할만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우리 콩팥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콩팥을 한번 들여다 볼 건데요. 일단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꽤나 잘 그린다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못 그리겠어요. 펜으로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 몸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 등의 허리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엉덩이 꼬리뼈 바로 위쪽에 주먹만한 게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 여기 딱, 그림이 너무 허리가 짧네요. 딱 여기에 허리 쪽에 두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막 등 두드리기 인디언 밥 이런 거 있잖아요. 세게 하다가 잘못하면 혈뇨를 볼 수도 있어요. 콩팥이 다쳐서. 그럼 큰일 나요. 조심해야겠죠. 콩팥은 좌우에 한 쌍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기능 못하면 다른 한쪽이 기능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콩팥이 막 크게 위험해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한번 위험해지면은 이식을 꼭 해줘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콩팥에 피가 많이 돈다 그랬죠?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서 이렇게 피가 들어오면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다 모세혈관이에요. 빽빽하게 겉부분, 겉질하고 속질에 모세혈관이 빽빽하게 분포합니다. 아주 빽빽하게 분포하고요. 안쪽은 콩팥 깔때기라는 데가 있어요. 콩팥 깔때기는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소변,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겉질하고 속질에는 모세혈관이 아주 빽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혈관은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빽빽한 겉질하고 속질에 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주로 겉질에 많은데요. 겉질에는 뭐가 있냐면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혈액을 걸러주는 삼형제가 있어요. 혈액 걸러주는 삼형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구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모세혈관 뭉치예요. 모세혈관 뭉치. 보먼주머니는 세뇨관 뭉치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죠? 세뇨관 뭉치. 무슨 뜻이냐? 뭉치끼리 만난 거예요. 모세혈관 뭉치에서 세뇨관 뭉치로 요소랑 물이랑 막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요. 그럼 이 내보낸 물질이 세뇨관을 통해서 이렇게 주르륵 타고 흐르게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단순히 기계적인 구조만 일단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방금 한 얘기 정신 없었을 테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금방 다 배웠어요, 여러분. 자, 일단 오줌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요. 오줌은 콩팥에서 생성돼서 오줌간, 방광,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방광까지는 우리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방광부터 몸 밖에 나가는 건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죠. 소변은 참으면 병이 돼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민소리가 말한 대로 요로결석 같은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은 참으면 안 되고 특히 여름에 물 많이 마셔줘야 돼요. 콩팥에서 오줌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 기계적인 구조를 조금 들여다 볼 거예요. 일단 콩팥은 혈액이 많이 지나간다 그랬죠? 모든 혈액을 다 걸러줘야 되거든요.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요. 그 빽빽하게 모여 있는 구조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구조인데요. 얘네는 삼형제예요. 얘네 셋은 꼭 같이 다닙니다. 사구체는 쉽게 말해서 모세혈관 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머니는 세뇨관이 뭉치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뭉치끼리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구체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제 물이랑 요소랑 물질들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세뇨관은 이 빠져나온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관처럼 흐르는 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나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다음 시간에 반복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전체적으로 복습 한번 하고 수업 좀 마쳐 드릴게요. 자, 우리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 배우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한 3번 반복한 것 같아요. 자, 집중해서 마지막 반복이니까 들어볼게요. 자,
배설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 몸 안에서 연소의 작은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밥을 먹었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으라차차 힘이 난다 힘. 자,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에너지.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 물질들이 산소와 만나야 돼요. 마치 타는 것과 같은 과정인데 그 과정이 덜 뜨겁게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최종 분해산물이 포도당하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게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만나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되고 나머지 노폐물은 없어요. 하지만 단백질,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의 그 분자 구조를 과학 A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미노기가 달려 있어요. 아미노기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NH2인가 3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NH2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여기 꼭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랑 물은 숨 쉬고 쉬를 싸면 빠져나가는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혈액에 같이 돌다가는 우리 몸이 병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큼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이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요소는 떠다녀도 독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떠다니다가 콩팥에 가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물이랑 같이 배출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세포에서 산소랑 만나 이산화탄소 물만 생성되고 단백질이 산소랑 만나면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데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 그래서 요소랑 물은 신장에서 오줌으로 발생되고요. 이산화탄소는 후 하는 숨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줌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바로 모든 혈액이 콩팥을 꼭 거쳐야 돼요. 신장을 거쳐가지고 걸러지면서 오줌이 생성됩니다. 콩팥에서 생긴 오줌은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가고요. 방광에서는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콩팥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콩처럼 생겨서 콩팥이에요. 신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콩팥 동맥을 통해 들어가서 모세혈관으로 아주 가지처럼 가늘게 집니다. 아주 가느다란 가지처럼 모세혈관이 막 분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빽빽하게 실뭉치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건 사구체라고 불러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에 꼬여있는 뭉치예요. 이러한 사구체는 보만주머니, 세뇨관 주머니거든요. 여기 쪽으로 물과 요소를 포함한 각종 물질들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세뇨관을 통해 이 모인 물질들이 타고 흘러가지고 오줌관을 통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오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은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문제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암모니아는 간에서 뭐로 바뀔까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후, 영후, 태역이, 혜연이, 도용이 맞아요. 요소 잘했습니다. 네프론을 이루는 세 가지 부위의 이름을 모두 써보래요. 네프론이냐면 오줌을 생성하는 가장 기본 구조예요. 자, 뭐였을까요? 어렵죠? 선생님이 써줄게요.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 뭉치랑 또 뭐 있을까요? 비읍으로 시작해요. 그렇지. 보만주머니. 마지막 세뇨관. 오, 잘한다. 세뇨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는데 외우기 쉽게 하면은 네프론은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이잖아요. 그래서 내 앞으로 사보세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사러 갔는데 친구가 외상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렇게 플렉스 하는 거죠. 내 앞으로 사보세 이렇게. 그래서 네프론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 그래서 네프론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 안 이어지면 내 앞으로 사보세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좀 입에 잘 안 붙죠. 그래서 네프론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 네프론 사보세 이렇게 외우시면 좀 이해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우리 몸의 콩팥은 정수기의 여과장치에 비유할 수 있대요. 맞아요. 이렇게 오줌으로 썩 노폐물 이렇게 걸르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까닭을 콩팥의 기능과 연관지어 설명해 보래요. 자, 콩팥은 뭘 하나요?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죠.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 내보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여과장치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히 요소라고 콕 집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콩팥은 요소를 노폐물을 걸러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여과장치랑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오늘 어땠나요? 처음 배설 배웠는데 할만한가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뒷부분에 구조가 낯설어서 어려웠을 텐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할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나가실 때 반하고 이름 남겨주시고 인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남아서 질문하세요.